그런데 그 신호들 중 상당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릴 신장 속에 조용히 쌓이는 독, 대부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치는 위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웬만해서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제 역할을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그제야 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뒤에야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1. 500원짜리 작은 습관 하나로 신장 속 불필요한 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실제 진료에서 꾸준히 권해온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요즘 느끼는 변화나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더 정확하고 따뜻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신장독.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의사로서 제가 본 신장독의 정체,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오며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붓기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소변색이 갈수록 진해지는 느낌인데 괜찮은 건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신장 속에 조용히 쌓이고 있는 독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독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 특정한 독성 물질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잠들고, 깨고,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노폐물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 섭취가 조금만 많아져도 나트륨이 몸 안에 남아 신장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만성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이 불씨처럼 남기고 간 미세한 찌꺼기들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필수로 복용해야 하는 약물도 대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찌꺼기를 남기며 이것이 해가 될 정도로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런 부담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여유 용량이 넉넉해 살짝 무리가 와도 금세 회복되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기능은 조금씩 떨어지며 여유 용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노폐물이라도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로가 오래가고 며칠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으며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본인도 괜찮다고 느끼지만 신장 속에서는 이미 여러 겹으로 쌓인 잔해들이 천천히 기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으니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은 더 조용하게, 더 깊게 쌓여갑니다. 이 신장독의 정체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 삶의 흔적이 남긴 작은 찌꺼기들의 총합,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진 신장이 더 이상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잔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쌓인 독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작은 행동만 바꾸어도 충분히 줄이고 때로는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이 영상을 보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왜 노년층의 90%가 이 신장독을 모르고 지나치는지, 그리고 그 독을 어떻게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이 특히 취약한 5가지 이유.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더 약해지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지만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나이가 들수록 이 조용함 속에 부담이 더 크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노년층이 특히 신장독에 취약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과 아주 깊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장 기능의 자연스러운 감소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신장의 여유 용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정도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같은 자극에도 회복 속도가 훨씬 느려지고 그 과정에서 작은 노폐물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마치 예전에는 잘 버티던 필터가 점점 막혀가는 것처럼요. 두 번째 이유는 수분 섭취 감소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목이 잘 안 마르니까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갈증을 느끼는 신경 기능 자체가 둔해져서 몸이 물을 필요로 함에도 뇌가 신호를 약하게 보내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더 농축된 소변을 만들기 위해 과도한 일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독이 더 빨리 쌓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의 영향입니다. 이 두 질환은 신장을 조용히 그리고 매우 깊게 지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신장은 필터 역할을 점점 더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 상당수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오래 앓아 신장 부담이 커진 경우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라고 말하곤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몸의 노폐물을 흡수하고 사용하며 혈류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결국 노폐물 제거 속도도 더 늦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약물 복용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복용해야 하는 약이 늘어납니다. 약물은 몸에 필요한 작용을 해주지만 대사 과정에서 남는 찌꺼기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하는 약일수록 신장이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신장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이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신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90%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독을 쌓아가는 것이고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위험은 적절한 관리와 작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실천만으로 에너지와 붓기, 소변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신장독을 어떻게 안전하게 알아차리고 관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초기 신호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꼭 이어서 들어보세요. 알아차리기 힘든 신장독의 초기 신호들. 어르신들께서 신장 문제를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이유는 이 신장독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이 너무나도 미묘하고 일상적인 피로감과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조용히 버티는 기관이라
문제가 생겨도 몸 어디에서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독이 가장 처음 보내는 작은 신호들, 여러분이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변화들을 차근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초기 신호는 아침 얼굴이나 발목에 잔잔한 붓기입니다. 잠을 잘 못 잤나? 어제 음식을 좀 짜게 먹었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기기 쉽지만 매일 아침 반복되거나 오후까지 붓기가 남아있다면 신장이 밤새 노폐물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이 붓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색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너무 진한 노란색이 반복되거나 갓 내린 차처럼 탁한 색을 보인다면 이는 몸속 수분 부족과 함께 노폐물이 너무 농축됐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이런 현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인 피로감의 증가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 외에도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지쳐가면 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휴식을 취해도 개운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은 쉬어도 피곤함이 안 풀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용한 SOS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 잠에서 깨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갑자기 횟수가 늘거나 수면이 자주 끊긴다면 신장이 소변 농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중 신장독을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적인 입마름과 갈증입니다. 겉으로는 수분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도 자꾸 물을 찾게 된다면 몸이 내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갈증이 피로감, 붓기, 진한 소변과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 건강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신호는 따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함께 나타나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신장이 조용히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90%나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지만 여러분만큼은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정확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신호들 중에서 여러분께 해당되는 것이 있었나요? 혹은 최근 들어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저 역시 더 따뜻하고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신장독을 단돈일 500원으로 어떻게 부드럽게 빼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단돈일 500원으로 신장독을 빼내는 방법.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년 동안 어르신들께 직접 권해온 방법이며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셨던 아주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건강식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단돈일 500원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바로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수분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루틴 중 하나라서 저는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마치 약처럼 신장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스스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노폐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즉
몸속 정체된 수분과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원활히 움직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이 부분에서 놀라울 만큼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들처럼 신장 여유 용량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 한 컵, 식후 1, 2시간 사이에 따뜻하게 마시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식후, 바로가 아니라 시간을 조금 둔 뒤에 마시는 이유는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시점과 맞춰 신장이 더 부담 없이 이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따뜻한 옥수수차는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수분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몸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순한 수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차를 아침보다는 오후에 마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약간 탈수된 상태라 일반 물로 충분한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우선이고 오후 시간이 신장독을 배출하기 위한 보조 루틴으로 더 적절한 시간대입니다. 특히 평소에 붓기가 심하거나 저녁만 되면 발목이 붓고 무거워지시는 분들은 오후에 따뜻한 옥수수차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붓기가 훨씬 덜해졌어요. 저녁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소변 농축, 잔뇨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부담을 덜면 자연스럽게 소변 농도도 안정되고 밤에 자주 깨는 증상도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작은 변화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이뇨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작은 루틴이 큰 힘이 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수분 배출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면서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돈 1, 5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작은 루틴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다가도 붓기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꾸준히 이어가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작고 지속 가능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루틴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올바르게 실천했을 때 신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 500원 루틴을 정확히 해야 효과가 나는 이유.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건강 루틴을 시작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좋다니까 그냥 많이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어떤 장기보다도 섬세한 균형을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단돈 1, 500원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루틴도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낀 점은 같은 루틴을 실천해도 어떤 분은 금방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실천했는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장은 특정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노폐물을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식후 1, 2시간 사이에 따뜻한 옥수수차를 마시도록 권해드린 이유는 이때가 음식물 분해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혈액 속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당장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지는 순간에 부드럽게 흐름을 도와주면
신장이 과부하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차라도 언제 마시는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물의 온도와 양이 신장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찬 물은 몸을 급격히 수축시켜 신장 혈류를 떨어뜨릴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신장이 갑자기 많은 수분을 처리해야 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따뜻하게, 천천히, 소량으로라는 3가지 원칙을 늘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마셔야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관성입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충격보다 꾸준한 반복에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루에 2-3번 마셨다가 며칠을 거르는 방식보다 하루 한 번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꾸준한 관리에 반응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신부전, 이뇨제 사용 여부 등은 신장의 부담 정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실천할 때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천이 필요한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루틴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가 정확해야만 신장이 편안하게 반응하고 몸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원칙을 지킨 후 몸의 붓기가 줄어들고 피로감이 완화되고 잠이 한결 깊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좋다니까 해본다가 아니라 신장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 리듬에 맞추어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이 루틴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오늘보다 더 가벼운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의사가 알려주는 안전사용법, 주의해야 할 분들. 지금까지 단돈 500원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강 습관이든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은 매우 섬세한 기관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습관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건강한 방법도 올바르게 해야 비로소 건강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루틴을 더 안전하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방법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당한 양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차라도 하루에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은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컵, 따뜻하게,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대 선택입니다. 식후 1-2시간은 신장이 노폐물 정리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 따뜻한 차를 마시면 신장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취침 직전에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 수면이 방해될 수 있고 숙면은 신장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조절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루틴을 실천할 때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물 섭취량이 변하면 몸에 전해질 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므로 의료진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점은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지나친 갈증, 과도한 소변 증가 등 평소와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면 즉시 루틴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틴은 만병통치법이 아니라 신장을 도와주는 작은 보조 습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안전함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원칙을 지키며 조금씩 몸의 가벼움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담 없이 그러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 루틴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지쳐가던 신장이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본 실제 개선 사례 이야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정말 많은 순간을 함께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작은 일, 500원 루틴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원리나 이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해 전 72세의 여성 환자분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딱히 아픈 데는 없는데 하루가 너무 무겁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이면 얼굴이 붓고 오후가 되면 발목이 뻐근하게 부어오르며 예전보다 피로가 오래 간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신장의 여유가 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이게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라며 안도와 걱정을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그 일, 500원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복잡한 관리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일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따뜻한 옥수수차를 천천히 드시는 것을 꾸준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반신반의 하셨지만 그래도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 붓기가 많이 줄었어요. 하루가 좀 가볍게 느껴져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검사 수치 또한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단번에 기적처럼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신장이 보내던 작은 부담 신호들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라며 웃으셨고 저는 어르신, 몸은 작은 관심에도 금방 반응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68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도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 잠을 자주 깨는 바람에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 루틴을 설명드리고 따뜻한 차로 수분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찾아오신 환자분은 신기하게도 요즘은 밤에 한 번만 깨요. 아침이 훨씬 개운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은 작은 습관의 힘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작은 변화도 신장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화려한 치료나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몸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낸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핵심 원칙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지만 돌보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 신장은 정말 조용한 기관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힘들다고 티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만큼 조용한 관심에도 가장 빨리 반응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더 좋아지겠어 라고 말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하고 붓기가 사라지며 잠이 깊어지는 모습을요. 신장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필터입니다. 그 필터가 깨끗해지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돈일, 500원의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도와주고 몸속 독의 흐름을 바꾸고 더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가 아니라 꾸준하게입니다. 신장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단지 그 회복의 기회를 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반드시 더 나은 내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을 돌보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나요? 또는 요즘 몸에서 느끼는 변화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장과 노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건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편안하시길 응원합니다.